안녕하세요. 위대한 요리장의 생애와 맛있는 맛 이야기 요리사랑 연구소 김광호TV 김광호 교수입니다. 오늘은 맛집 추천 그 61번째로 서울의 한복판 성북동의 대표적인 백년가게 인증 맛집, 몸에 좋은 웰빙 요리로 소문난 명가, 보리밥을 하면서 3대가 흥할 식당이라는 바로 그곳 성북동 선동보리밥 본점을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이곳의 위치는 서울특별시 성북동 성북로 134-4번지 지층에 위치하며 서울 도심지의 명산 북악스카이에서 삼청각으로 내려오는 하산길에 위치하는데요. 반대로는 한성대 입구역 사거리에서 성북동 방향으로 올라오다 보면 성북구립미술관 바로 옆에 위치합니다. 예부터 이곳 성북동은 부자들만 사는 사모님 동네로 잘 알려져 있는 곳인데요. 이곳은 누룽지 백숙집부터 돈가스 잘하는 집, 칼국수, 돼지불고기 백반 등 한식과 일식, 중식, 브런치까지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느긋하게 정치 있는 분위기 속에서 전혀 티나지 않게 좋은 음식을 내는 맛집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이곳은 성북동길 하행으로 도로 옆 왼쪽에 작은 다리를 건너 바로 앞에 위치하고 있는 자그맣고 포근한 식당이었는데요. 겉모습만 봐도 왠지 모르게 맛집의 포스와 내공이 느껴지는 복고풍의 검은색 간판과 건강을 상징하는 초록색의 보리밥 간판이 보이는데요. 한문을 보면 신선선자와 골동자를 써서 신선이 산다는 산골이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곳이었습니다. 이곳의 내부는 30여 평 정도의 작고 아담한 공간에 옛날 가정집을 현대식으로 개량한 것 같은 건물로서 입구에는 크고 작은 장독들이 이곳이 전통 맛집이라고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왼쪽에는 공들여 키우고 계신 화초들이 손님들을 맞이하는군요. 작은데도 사람이 가득 찼습니다. 저희는 다행히도 웨이팅 없는 4인석을 식당 앞 야외석으로 차지할 수 있었는데요. 제가 앉은 테이블 위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인증 백년가게라는 간판이 눈에 들어옵니다. 몇 년 하셨어요 여기서? 네, 배를 이어서 하는 가게를 백년가게라고 해요. 그러면은 부친께서 여기서 하시는 거예요? 시어머니. 시어머니가? 선동보리밥은 1988년 창업한 집으로 2019년 중소벤처기업부 인증 백년가게로 검증된 곳이었는데요. 백년가게는 30년 이상 명맥을 유지해오면서 오래도록 고객의 꾸준한 사랑을 받아온 점포 가운데 정부에서 그 우수성과 성장 가능성을 높게 평가받아 공식 인증받은 점포를 말합니다. 아울러 이 백년가게는 그 선정 기준과 심사 과정이 매우 까다로워 신청하는 식당들은 많지만 백년가게로 선정되는 곳은 많지 않다고 하는데요. 대를 이어 가게를 할 정도의 염력을 가진 곳만 신청할 자격이 주어지며 증빙할 서류가 매우 까다롭고 구청의 위생점검 등 거쳐야 할 단계가 매우 어렵다고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집의 시그니처 메뉴는 단연 보리밥과 낙지볶음, 감자전, 돌솥밥, 불고기 등이었는데요. 특이하게도 메뉴에는 각 메뉴마다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태극 문양을 넣은 모습이 이색적이었습니다. 이곳이 청와대와 삼청각 그리고 총리공관 등 공무원들이 많이 찾는 집이라서 그런 것 같은데요. 왠지 모르게 메뉴를 고르면서 우리 것을 먹어야 한다는 애국심이 불타오르는 것 같습니다. 보리밥이 1만원입니다. 이제 1만원 식사 시대가 왔습니다. 돌솥밥이 17,000원이고 파전이 18,000원입니다. 약간 부담스러운 가격인 것 같습니다. 동동주가 8,000원이고 막걸리가 4,000원 하네요. 소주 맥주가 5,000원 합니다. 아주 메뉴도 단순하고 깔끔하고 그러니까 백년 식당을 받았겠죠. 기대가 됩니다. 이 집의 창업자 이부영 대표는 자연에서 나오는 보리밥으로 건강해지는 우리 몸을 만든다라는 철학으로 30년간 다양한 음식점을 운영한 경험을 토대로 하여 20년째 이 집 선동 보리밥을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식탁 위에는 향이 강한 참기름과 진한 빨간색의 고추장이 허기진 저의 식욕을 더 돋구어줍니다. 이 집은 이부영 대표가 직접 보리를 삶고 조리하여 자연 친화적인 식재료로 건강한 밥상을 제공한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는 곳인데요. 메뉴 가격대가 1만원대 이상이라는 것에는 약간 부담이 가긴 했지만 이제는 서울 물가를 감안해 본다면 1만원 식사 시대가 확실히 정착된 것 같습니다. 어떤가 한번 맛을 보고. 밑반찬이 나오는 것 같아요. 무채인데 손으로 썰은 게 아니네요, 그죠? 기계로 썰은 거 아니죠? 깔끔하다. 와, 귀신같이. 담백합니다. 알았어. 이게 딱 일적이잖아. 물김치 짜지 않습니다. 저희 일행들은 고민 끝에 만장일치로 에피타이저 격으로 막걸리 한 잔과 파전을 먹고 메인 메뉴를 보리밥으로 정하였는데요.
가족 경영을 하는 것 같아 보이는 이 집의 음식 속도는 다소 프로 같아 보이진 않았지만 나름대로 기다림의 미학을 즐기며 반갑게 음식을 맞이하였습니다. 친구들은 자꾸 내 카메라를 의식해서 그런지 자꾸 눈치를 보면서 젓가락질에 허락을 받는데요. 먹을 때? 네, 파전이 약간 미안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작은 배려가 나아가 불특정 다수들에게 좋은 정보를 제공한다는 자기 유한을 마음으로 하여 봅니다. 해물전이야? 파전. 아, 파전입니다. 파전에 파가 안 보이고 파전에 사이즈는 좀 해산물이 보입니다. 해산물. 중짜. 약간 오버쿠킹 됐지만 먹음직스러워 보이네요. 간장 새콤달콤 이런 건 바로 구워서 먹는 게 제일 맛있어. 이구동성으로 맛있다고 합니다. 바삭바삭하고 오징어인 것 같아요. 오징어. 야, 옛날에 2,500원에 먹던 그 파전이 지금은 16,000원이 되었습니다. 짧은 인생 즐겁게 사십시오. 경로빈대 떡 한번 먹으러 가야 되는데. 파전은 우리 한국 요리 중 하나로 반죽한 밀가루에 파를 넣어 부친 전으로 비린 해물 등을 싫어하거나 육식을 싫어하는 채식가들이 매우 선호하는 메뉴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했던 파전과 결과물이 전혀 다른 해물전을 맡고서는 약간 의아했으나 친구들과의 분위기를 고려하여 혼자 함구하기로 마음먹었지요. 하지만 외식 사업에서의 명확하고 디테일한 메뉴는 손님과의 철저한 약속이며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상도이기에 지금까지도 그 파전에 왜 해물을 넣었을까 하는 작은 의문은 저의 풀리지 않는 의문사항이 되었습니다. 시장이 반찬이라고 합니다. 막걸리하고 파전은 참 찰떡궁합인 것 같습니다. 식전에 먹는 막걸리 한 잔. 뭐 대낮이라서 뭐 많이는 못 먹겠는데요. 집에 들어갈 때 되면 바삭바삭하니. 저녁입니다. 먹어도 됩니다. 32년 경찰 생활한 친구가 옆에 있으니까 든든합니다. 감사합니다. 권총을 차고 왔냐고 물어봤는데 요즘은 권총은 안 차고 다닌다고 합니다. 뱃속에 넣고 다닙니다. 식사 4개 지금 드릴까요? 네. 옆 테이블에 그래가지고 강아지가 이쁜 강아지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반려동물과 우리 인간이 한 공간에서 식사를 한다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곳 선동 보리밥 사장님은 분명 반려동물과 함께 식사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것을 보면 마음 또한 배려가 깊으신 분일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반려견 천만 시대에 앞서서 우리의 반려견도 편안하게 눈치 보지 않고 식사와 대기할 수 있는 외부 공간이 마련되어 이로 인해 더 많은 소비자가 반려동물과 함께 외식을 즐길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드디어 메인 식사가 나오는데요. 커다란 자기 그릇에 보기만 해도 건강해질 것만 같은 토종 보리밥이 보입니다. 이름 모를 각종 야채와 나물은 인부수에 맞게 한꺼번에 큰 접시에 담겨 나왔는데요. 조금이라도 궁금한 것을 못 참는 저의 질문 공세는 바쁘신 우리 사장님을 귀찮게 합니다. 이거 나물 종류 좀 설명해 주시면 안 되나요? 시래기, 네. 취나물, 무나물, 우엉, 콩나물, 그리고 계절 야채, 상추랑 양배추. 어떻게 먹는 거예요? 여기서 한 접시 가지고 반반 나누시고요. 네네. 옆에 고추장 있어요. 근데 네. 고추장이 좀 짠 편이라서 조금만 넣으시고 기름 한 바퀴 두르시고 숟가락 이용해서 싹싹 비벼서. 이거는 무슨 케일이랑 양배추. 된장은 집된장인가요? 네, 이건 저희가 만든 쌈장. 고맙습니다. 이곳의 사장님은 그릇도 신경을 많이 쓰신 것 같은데요. 아니다 다를까 창업주 이부영 대표는 그릇에 관심이 많으신 분이라고 합니다. 작은 체구의 순한 사장님처럼 보이지만 밥상에 올라가는 재료가 한 가지라도 소홀하게 대하면 불호령을 내리는 호랑이 사장님이라고 귀띔해 주시는데요. 그럼 여기서 보리의 효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리는 최고의 자연 강장제이며 혈당 조절에 탁월한 효능을 발휘합니다. 무엇보다도 칼슘이 쌀에 비해서 8배가 많고 35배가 더 많이 함유되어 있으며 우리 몸에 반드시 필요한 비타민 B가 쌀보다 2배가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또한 단백질 대사를 돕고 빈혈을 예방한다는 사실이 증명되었습니다. 보리에는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토코트리에놀 성분이 있어서 혈관과 관련된 각종 성인병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꽁보리밥 밥만 있지 않고 쌀도 들어가 있습니다. 쌀도. 보리밥이 작아서 이 토종인 게 느껴집니다. 이곳은 지리산 뱀사골에서만 생산된 콩으로만 된장을 만든다고 고집하시는데요. 또한 최소한 3년을 묵힌 신안산 천일연만을 사용해 만드는 친환경 음식이라고 자부합니다. 왠지 모르게 선동 보리밥집은 다르게 보여지는 것 같군요. 그래서 그런지 이 집 선동 보리밥집에는 대한민국의 유명 인사들이 한 번씩은 다 왔던 집이라고 하는데요. 대기업의 회장님들부터 총리 및 장관들, 하물며 도올 김용옥 선생님도 방문을 하여 그림과 글씨를 걸어줄 정도로 단골이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같이 이곳을 찾은 명사들은 이런 식당은 장수를 해야 한다며 백년 식당을 응원하였다고 합니다. 누가 그 비빔밥은 젓가락으로 비벼야 된다는 말을 만들었는지.
비빔밥은 우리 한국의 전통적인 대표 요리로 흰 밥이나 보리에 각종 나물과 고기 등을 넣고 고추장 등으로 양념하여 비벼 먹는 음식을 말합니다. 조선시대에는 골동반으로 불리웠으며 이 요리는 여러 변형 형태를 거쳐왔는데요. 현대에는 육류를 추가하여 다양한 변형이 생겼고 부빔밥, 처럼의 신조어나 헛제사밥 등 여러 가지 메뉴의 이름으로 불리웁니다. 이 비빔밥은 다양한 여러 가지 재료를 섞어 만드는 요리로 양파와 고기를 잘 볶아서 기본 간으로 사용하는 것이 포인트인데요. 흔히 비빔밥을 비빌 때는 재료가 부서지지 않게 젓가락으로 비벼야 한다고들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런 법은 신뢰할 수 없으며 저의 경험상으로도 수저로 박박 비벼야만 잘 비벼지는 것 같습니다. 비빔밥에 뭐 비비는 법이 따로 있을 필요가 있나요? 그냥 다양한 나물을 가득 올려서 고추장 한 스푼, 참기름을 넣고 잘 비벼지면 그만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내용 같아서 공부를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부터 우리는 비빔밥을 비빌 때 특별한 생각 없이 숟가락을 이용하는데요. 이것은 당연한 것인 줄 알았었고 만약 젓가락을 이용한다면 괜히 음식을 가지고 깨작거린다는 느낌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몇몇 요리 연구가들이 참석한 TV 방송에서 비빔밥으로 유명한 전주 비빔밥을 소개하면서 원래 비빔밥을 비빌 때는 젓가락을 사용하여야 한다고 말하며 이는 끈기가 있고 밥알과 각종 나물류 그리고 장들이 한쪽으로 쏠리지 않고 고루 비벼진다는 이론과 함께 시범을 보여주면서 비롯되었습니다. 이처럼 전문가들은 대개 숟가락을 이용하면 한쪽으로 나물류 등이 쏠리고 뭉쳐진다는 논리를 내시는데 저의 경험상은 큰 문제없이 고루 잘 섞입니다. 당연히 우리 한식은 예로부터 밥은 숟가락으로 먹어라 라고 보고 배웠으며 그러한 고정관념 때문일까요? 허나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고 꼭 이대로 따라해야 한다라는 것보다는 알고는 있자라는 취지에서 의견을 내어봅니다. 큰 문제가 없다면 비빔밥을 비비실 때는 지금껏 해오던 자기가 편한 대로 하심이 맞다고 보여지는 대목입니다. 된장찌개 하나 시켜주세요. 감사합니다. 된장찌개가 나오네요. 이거는 가져가세요. 1인당 하나씩 나오는 것 같습니다. 된장찌개가 1인당 하나씩 나오는 게 독특합니다. 비빔밥이 그 옛날에 항평 그 제도가 있을 때 하도 그 지역색이 많으니까 너도 나도 다 섞어가지고 의기투합을 한번 해보자는 의미에서 만들어졌다는 얘기는 다 썰입니다. 썰. 다 거짓이고요. 비빔밥의 유래에 관해서는 세 가지 이야기가 전해오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우리의 독특한 제사 풍습에서 비빔밥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밥, 고기, 생선, 나물 등을 상에 올려놓고 정성껏 제사를 지낸 뒤 후손들이 음식을 골고루 나눠 먹었는데 이때 밥을 비벼 먹었던 데서 비빔밥이 탄생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한 해의 마지막 날 음식을 남긴 채 새해를 맞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남은 밥에 반찬을 모두 넣고 비벼서 밤참으로 먹었던 풍습으로부터 비빔밥이 유래되었다는 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들에서 밥을 먹던 풍습에서 비빔밥이 생겨났다는 주장입니다. 예로부터 모내기나 추수기를 할 때 이웃끼리 서로 일을 도와주는 품앗이라는 풍습이 있었는데요. 이때 시간과 노력을 절약하기 위해서 음식 재료를 들로 가지고 나가 한꺼번에 비벼 나눠 먹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비빔밥은 각 지역마다 고유한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그중 특히 전주 비빔밥과 진주 비빔밥이 유명합니다. 이렇게 해서 쌈을 딱 해가지고 딱 이렇게 올려서 케일에 먹을 맛입니다. 나 이마 고추장의 특징이 직접 그 홈메이드한 거라서 그런지 짜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에서 그 비매품으로 사 먹는 것처럼 달지 않습니다. 단맛이 전혀 나지 않고 시장이 반찬이라고 지금 뭐 칼로리를 너무 많이 써가지고 뭐가 들어가도 다 맛있는 것 같습니다. 이곳 선동보리밥 사장님은 세 가지 자랑할 것이 있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배부르게 먹어도 속이 편한 건강한 음식을 만든다는 자부심이 그것이고, 두 번째는 성북동 경관을 누릴 수 있는 위치의 식당이라는 것, 그리고 마지막은 점잖고 명망 있는 단골 손님이 많이 있다는 것이랍니다. 정말 이곳은 편안하고 집밥 같은 보리밥이 생각날 때 마치 고향집에 방문한다는 생각처럼 오면 좋을 곳 같습니다. 이제 우리도 저 유럽이나 일본처럼 수백 년이 된 집밥집이 많이 생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시원한 여름 마무리 잘 하시고 재유행하는 코로나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상으로 요리사 랑연구소 김강호TV 김강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